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우리 코너가 시작되고 나서 벌써부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반응이 뜨거워요. 현웅 씨는 보통 크리스마스 때 어떤 걸 하고 지내셨어요? 뭐 크리스마스 하면 다른 거 없죠. 그냥 이거 그거 따라 하신 거구나. 도둑. 도둑 따라 하신 거죠? 케빈. 케빈 따라 하신 거예요? 맥커리 컨킨. 연습 좀 다시 하고 오셔야 되겠는데. 네. 자, 그럼 크리스마스인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기 예수 탄생일이 크리스마스로 지정된 것은 바로 서기 336년이었는데요. 야, 진짜 오래됐네요. 네, 사실 성경에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지는 않대요. 근데 이 초기 기독교도들은 1월, 3월 등 여러 날짜로 탄생일을 추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성탄절은 1880년대 개신교가 유입되면서부터였는데요. 1893년 선교사 노블 부인이 한국인 부녀자들을 위한 성탄 파티를 열어서 쿠키와 선물을 나눠주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탄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 그때에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었을까요? 현웅 씨가 알고 계시는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영해요. 할아버지인데 영하다. 영해요. 영해요. 왜요? 1931년 미국의 코땡콜라 광고 아시죠? 알죠. 그 광고에서 그림부터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냥 브랜드 광고에서 탄생한 거네요. 맞아요. 1945년 해방 후에 미 군정은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으나 성탄절과 12월 31일에는 예외를 적용했는데요.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되던 시기에 크리스마스의 새벽송은 자유와 기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저 때도 뭐 트리, 카드, 노래 이런 거는 뭐 빠질 수 없었네요.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이날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연각 호텔 복도와 계단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큰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아니 크리스마스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투숙객 중에는 주한 터키 대사관 같은 귀빈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일인데. 당시 화재는 호텔 2층 커피숍 주방 안에 세워둔 프로판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순식간에 번진 불이 최상층 21층 스카이라운지까지 번진 시간은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마치고 늦게 잠들었던 투숙객들은 당황해서 창문을 깨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기 드문 고층 건물이었던 이 호텔은 제일 긴 사다리 차로도 물줄기가 닿지 않아 진압이 어려웠는데요. 결국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미 8군 헬기를 동원해서 하늘로 접근했지만 이마저도 강한 바람과 연기에 접근이 어려웠다고 해요. 다급해진 투숙객 중에 일부는 침대 매트리스를 안고 창밖으로 그대로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진짜 요즘에도 건물을 자꾸 높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비가 다 돼 있겠죠, 그래도? 잘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불은 화재가 난 지 10시간이나 지난 오후 8시 30분경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객실에서 탈출하지 못한 150여 명의 외국인을 포함 163명이 사망하고 6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이 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단일 화재로는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했고 당시 세계 호텔 화재 사상 가장 큰 규모의 화재로 기록되며 할리우드의 유명 재난 영화 타워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유족분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생각이 또 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당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소방안전 인식이 바뀌고 또 소방법도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15년 전 크리스마스는 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최초 우주인을 선발하여 유인 우주 기술을 습득시킨 후 우주선에 탑승시켜 국제 우주정거장에 체류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 10번째의 우주과학실험국에 진입시키는 계획입니다.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네, 이거 기억나고 네. 방송사에서 이렇게 막 같이 중계하고 진짜 전 국민적으로 좀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맞아요.
2006년 12월 25일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당시 우주인 후보 6명을 대상으로 벌인 4차례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이소연 씨와 고산 씨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한국 최초 우주인 고산 이소연 씨. 네, 이소연 씨. 한국 최초 우주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기까지 경쟁률은 치열했습니다. 2006년 4월부터 석 달가량 진행된 우주인 후보 공모에는 36,206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무려 18,000대 1이었다고 하네요. 와, 진짜 뭐 엄청난 경쟁률이었네요. 엄청난 경쟁률이죠. 이 당시에 SL과 재벌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대요. 와. 현웅 씨도 지원을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네. 좀 그때 뭐 성인이었다면 지원했지 않았을까요? 저도 지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관심은 있으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저렇게 온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좀 지원할 만한 약간 우주스타 K 같은 느낌. 맞아요. K가 이게 맞나? K. 그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이들은 1년간 러시아에 머물며 훈련에 임해서 두 후보 중 훈련 성적과 당일 컨디션이 좋은 최종 1명이 소유주 우주선에 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은 비교적 빠르게 엇갈렸는데요.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가게 될 소유주 우주선에 탑승 우주인을 이소연 씨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고 씨가 2008년 훈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반면 이 씨는 같은 해 4월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다녀오는 등 한국 최초이자 유일의 우주인이라는 명예를 안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35번째 우주인 배출 국가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7번째 여성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총 256억 2,200만 원이 투입될 정도로 우주인 배출 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였지만 일회성 이벤트라는 비판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한국인 우주인이라는 탄생에 거는 기대감과 달리 체계적인 우주인 육성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힘차게 과거 뉴스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